자, 우선은 이제 내담자가 가져와 있는 호소 문제가 여러 개가 있을 때 그중에서 이제 초점화하는 것을 먼저 이제 좀 정리를 해볼게요. 우선은 내담자의 우울, 그 다음에 성추행에 관련된 부분들, 뭐 성에 관련된 부분들, 그 다음 세 번째 관계에 대한 부분들. 이제 이 세 가지가 크게 나올 때는 상담자가 내담자하고 이걸 어떻게 합의를 해야 되냐면, 첫 번째 우울이 지금 자살이라든가 위기라든가 이 우울이 심해서 이 내담자가 기능을 하기가 어렵다고 뭐 우울을 먼저 다뤄야 돼요. 왜냐하면 이건 위기니까. 그런데 직장 생활을 오랫동안 했었고, 그리고 자살에 대한 이런 부분이 없고 위기 평가를 했을 때, 그 다음에 나머지에 대한 이런 어려움들의 우울 성향은 있지만은, 그러나 지금의 현재의 기능에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면은 이 우울에 대한 부분은, 더구나 약을 지금 먹지 않는데도 이 직장 생활을 유지할 정도면은 뭔가를 하고 있어요, 내담자가. 그러니까 우울은 급한 주제는 아니라는 거죠. 다뤄야 될. 그래서 조금 이제 이렇게 제가 생각이 든다, 어떠시냐 내담자와 얘기를 해서 우울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두 번째 성추행에 대한 그 사건의 영향은 반드시 지금은 있지만, 그러나 이 부분을 지금 라포가 형성되지 않는 남성 상담사와 이거를 다루기에는 예민한 부분이라는 거죠, 성은. 그래서 이것은 라포가 형성된 후에 되게 안정적인 상황에서 내담자하고 작업을 다루는 것이 안전하겠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하기에는 좀 너무 변수가 크다. 그렇게 이제 내담자한테 얘기를 하도 내담자도 아마 동의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가 관계예요. 근데 관계는 대부분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시모와 그 다음에 직장, 이 두 개의 관계가 있을 때 이 두 개를 다 다룰 수 없잖아요. 근데 뿌리는 같아. 그러면 이제 어떻게 내담자하고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느냐. 우선은 시모하고의 관련해서의 부분들은 문제가, 지금 시모와 관계의 갈등과 직장의 갈등이 있어요. 근데 시모하고 관계는 큰 일이 있었지만은 지금 현재 고통감을 봐야 돼요. 근데 한번 일을 이렇게 딱 치고 나서 저녁에 집에 들어가서 주로 내가 잠만 자고 뭐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할 때는 실제로 지금 생활하고 있는 직장 생활에서 8시간 내지 10시간을 일주일 내내 일하고 있는 여기에서의 뭐라 그럴까, 이 고통감이 훨씬 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 두 개를 두고 지금 이 두 상황에서 지금 현재 느껴지는 불편감이 어떤 건가요? 하고 물어보는 것이 오히려 내담자하고 이걸 합의하는 부분에서 조금 더 내담자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내담자께서 얘기하시기를, 대부분 이제 이 바깥에서 관계에 대해서 어려운 부분들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한 부분이 거의 많아요. 내담자들의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이 쓰인다는 거죠, 부분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이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이 이 선을 지키지 않을 때 내가 불편하다, 이런 이제 두 가지의 부분들이 만약에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럼 당신은 사람들이 선을 지키지 않을 때 어떻게 하나요? 그럴 때 주로 참는다, 웃는다, 이런 이제 대처 방식을 갖고 있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되게 힘드실 텐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내가 뭔가 상황을 얘기를 했을 때 그게 나한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것들이 더 신경이 쓰여서 안 해요, 이런 부분이 나오겠죠. 왜냐하면 이 내담자께서 실제로 본인이 선을 지키지 않고 뭔가 얘기할 때 모든 사람에게 말을 안 하느냐를 한번 물어봐야 돼요. 그런데 봤을 때 시어머니나 남편에게 얘기를 한다면 직장 생활에서만 얘기를 안 하는 거거든요. 아니면 시어머니한테도 얘기를 안 하고 남편한테도 얘기를 안 하고 아이들한테도 안 하고 직장 생활도 안 한다 그러면 정말로 이 내담자는 자기의 불편한 것들을 얘기를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지금까지 히스토리를 봤을 때 가출한 일들, 아니면 또 뭐 이렇게 그 시어머니한테 얘기했던 그런 그 갈등 상황에서 있었던 일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게 왜 이런 것들이 있을까? 이렇게 한번 좀 탐색을 해봐야 돼요. 근데 이제 추론하는 바, 내담자께서 뭔가를 참고 있다가 갈등이 극도로 되어지면은 이 갈등을 이렇게 맞닥뜨려서 해결하기보다 충동적으로 회피를 해버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충동적인 부분들이. 그래서 그게 가출이라는 형태로 갈등이 커질 때 참은 사람들은 갈등이 커지면 잠수를 타버리든가 아니면 뭐 나가버리든가 아니면 충동적인 행동으로 뭔가를 말로 하든지 이런 형태를 취하잖아요. 그런데 이 지금 이 피검자께서는 그 MMPI 프로파일에서 4, 5, 6 수동 공격적인 전형적인 프로파일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수동 공격적으로 앞에서는 되게 예의 바르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웃고 되게 나이스하게 하는 척 하지만은 자기가 조금 불리하다 싶으면 어때요? 그걸 수동 공격적으로 교묘하게 공격하는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아니면은 회피를 해버리든가. 그래서 이런 대처 방식을 본인이 좀 인식하고 있는지를 먼저는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물어보기 전에 상담사가 파악해야 될 게 지금 현재 대인관계에서 본인이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고 있는지를 물어봐야 돼. 선을 지키지 않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선을 지키지 않는다는 게 먼저는 이 내담자가 어떤 것인지 이거를 먼저 구체화시키기. 그 다음에 그럴 때 내담자는 어떻게 하는지. 근데 이 어떻게 하는 대처 방식에서는 이 회사 사람들한테만 그러는지 가족이나 시모나 친정 이런 사람들에게는 좀 어떻게 했는지 여기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내가 참았다가 수동 공격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이 대처 방식에 대해서 본인이 먼저 이제 인식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러면 우리 민들레님께서는 본인이 이제 힘들고 갈등이 최대가 될 때 보통 이제 이렇게 회피를 해버리거나 말을 안 해버리거나 가출을 하거나 뭔가 이제 이런 모습들이 좀 보여지는데 어떠세요? 검사에서도 좀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보여지는데 실제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동의가 되시냐? 당신이 이렇다 이렇게 하면 기분 나빠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검사에서는 체크를 하셨는데 혹시 동의가 되실까요? 이렇게 좀 물어보면 본인이 체크한 거에 본인이 얘기를 하는 거니까 훨씬 쉽게 가져가죠.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내가 나의 모습을 상대가 먼저 이렇게 보인다 그러면 기분 나빠해요. 이 약한 사람들은. 그걸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힘이 있는 사람이고 부분들. 그래서 우선은 그렇게 조금 이 관계에 대한 부분을 먼저 탐색해야 될 게 그런 부분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심오하고 계속적으로 지금 살고 있는 이 관계에서 그때 그 갈등이 일어난 이후로 어떻게 좀 대처를 하시는지 서로 말을 안 하고 그냥 암묵적으로 그냥 서로 뭐 시어머니는 집안일 하고 뭐 하고 이렇게 하고 어머니도 이게 바뀌어졌는지 뭔가 대처 방식이 그래서 내담자도 바꿔졌는지 이런 것들 그런 거 이제 대처 방식이 나오면은 내담자가 이제 직장에서는 웃고 맞춰주는 방식으로 내담자가 대처를 한다고 한다면 왜냐하면 20년 이상 직장생활을 했다라는 것은 내가 맞춰주는 경향이 있으니까 사실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그렇게 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보시나요? 아니면은 그런 대처 방식을 했을 때 그런 본인의 대처 방식에 대해서 본인은 어떻게 좀 받아들여지냐. 그러니까 그것이 내가 만족하느냐, 그러지 않느냐를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내가 싫다고, 이렇게 하는 게 싫다고 해요. 근데 싫음에도 계속해서 그 방식을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궁금하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의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이게 걱정이 된다 그러면 실제로는 하고 싶은데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걱정이 된다라는 것은 그것이 방해 요인이죠. 그러면은 그거를 상담해서 다루는 게 우선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 민들레님께서는 사실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에 그 다른 사람에 주로 누가 들어가나요? 직장인들만 들어가는지, 시어머니, 뭐 가족들, 남편 이런 것이 들어가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탐색을 해서 그 영역들을 살펴본 다음에 그 부분을 우리가 상담해서 조금 더 초점화해서 다루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이렇게 해서 이제 합의를 해 나가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부분들. 그러면 하나의 관계, 직장의 관계를 다루는 것이 사실은 시어머니하고 원가족의 관계까지 다 연결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대처 방식에서 연결점이 모아지니까. 그래서 내담자가 이제 지금 이 대처 방식이 본인이 인식을 했어요. 아, 내가 수동 공격적으로 한다. 그러면 대부분 이제 이런 수동 공격적으로 하신 분은 본인이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상대가 문제라고 생각하지. 상대가 문제지. 나는 정말 잘하고 있다 생각을 해요. 본인이 수동 공격적으로 하는 건 몰라요. 근데 이 수동 공격적으로 하는 분들의 특징이 다른 사람 염장 지르는데 최고예요. 그러니까 이 염장 지르는 게 뭐냐면 겉으로는 되게 예의적이고 배려하고 웃고 이러는데 상대의 그 약한 부분을 잡아서 공격을 아주 묘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뚜껑 열리게 하는데 최고 선수야. 이 수동 공격적인 사람은. 근데 그런 거를 인식을 못하고 있어요. 그게 관계상에서 어려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할 때, 왜 그래? 내가 뭘 잘못해서 이래요, 맨날. 그 상대가 막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상대 쪽에서는 정말 뚜껑이 맨날 열리니까 나쁜 사람이 되는 거죠. 너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됐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파일 자체는 좀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보여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상담해서 이후 회계에서 좀 더 탐색해야 될 그런 영역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을 인지행동적으로 해야 돼, 정서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봤을 때, 감정을 들어가기 쉽지 않을 거예요. 수동 공격적이기 때문에, 방어막이 억압을 상당히 많이 하고 이러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그 인지행동, 그런 부분으로 뭐 자동사고 기록지 이런 것들을 좀 기록해보고 해서 서서히 들어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분들은 이제 말은 얘기하고 말은 엄청 하고 막 상담의 동기가 높아 보이지만은 상당히 예우가 좋진 않아요. 많은 말을 설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분들은 감정에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들어가려고 하면은 또 막 설명하고 말하고 이래요. 그래서 지금 첫 사례로 오히려 이제 감정을 들어가는 것은 되게 더 좀 변수가 클 수 있으니까 차라리 그냥 사고 기록지라든가 인지행동 치료로 이렇게 하나하나 들어가서 이 생각을 인지하고 이것을 한번 바꿔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전체에서 좀 더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